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3월 11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무난하게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어제 선물 옵션 만기일과 더불어 제 저녁에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큰 변동성 없이 무난하게 좀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시장을 좀 바라보지만 아직까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뭐 확실하게 불확실성들을 해소하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은 좋은 종목들의 출현들이 좀 많이 나왔죠.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좀 돈의 유입, 수급의 유입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크게 만들어지는 강한 종목들의 출현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다만 시장의 모습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원자력 발전한 관련주들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 이 중소형주 관련한 건설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도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자, 이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매매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좀 보고요.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종목밖에 좀 대응을 못했어요. 오늘 뭐 한신기계라든가 일진파워 같은 원자력 발전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점심시간에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점심시간에 이 종목들이 슈팅이 나와서 이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질 못했고요. 자, 갔다 와서 이제 한 1시 반이 좀 넘었을 때인데, 이 두산중공업이 뒤늦게 좀 움직여서 그나마 이 종목을 좀 매매해서 수익을 좀 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오늘 이런 일봉상의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짧은 구간이지만 그래도 살짝 슈팅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시 반 좀 넘어서 돌아왔는데 이 두산중공업이 이제 이런 자리를 뚫고 가는 모습이 여기서 나왔죠. 자, 요때 시간이 2시입니다. 2시. 2시 정도기 때문에 앞에 이제 뭐 한신기계,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을 제가 대응을 할 수가 없었고, 자, 이 종목을 여기서 이제 뒤늦게 좀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서 요 조정 줄 때 살짝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 나올 때 크게 욕심 안 부리고 바로 여기서 이제 분할로 매도하고 수익 챙겼습니다. 어차피 원자력 발전한 종목들이 다 슈팅이 나온 이유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욕심을 부릴 수는 없었던 구간이었고요. 조금 더 흔들고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뭐 빠르게 수익 줄 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요렇게 좀 매매 대응을 했고요. 자, 분봉상 요렇게 이제 앞에 고점 뚫을 때 조정 자리에 살짝 매수해서 요렇게 이제 분할로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뭐 종가상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더 욕심 부렸다가는 또 아래쪽으로 장 막판이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 매매 마쳤고요. 자, 오늘 특징주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한신기계가 또 대장주로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한신기계가 이제 이런 매물대들을 완전히 다 돌파를 하는 상한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건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자,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 종목들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한 요 정도 구간에서 관련 종목들 유럽에서 이 그린 텍소노미 관련해서 원자력은 친환경이다라는 관련한 발표를 하면서 제가 섹터 정리를 좀 했었던 적이 있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 원자력 테마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를 하는 입장이지만 뭐 누가 되던지 간에 원자력 발전한 테마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오늘 분봉상 움직임이 이렇게 이제 요런 자리 뚫을 때가 가장 좋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자리 좀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뚫을 때가 가장 좋았던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요런 자리 뚫을 때. 자, 여기서 만약에 쫓아 붙었다면 오늘 이 한신 기계로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매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종목들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돌파를 준 이후에 이렇게 쉬어가면서 조정 구간을 주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그냥 위로 그냥 쳐버리죠. 위로 축축축 쳐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조금 눌림목 구간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준다면 이렇게 좀 대응할 만한 종목이었다라고 봅니다. 52주 신고가고 또 원자력 발전 테마가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눌림목 구간도 없죠. 그러니까 정말 매매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종목들의 움직임이. 자, 일진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진 파워도 이 정도 구간에서 눌림목이 그나마 나왔죠.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한 차례 슈팅 주고 이렇게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요런 구간을 좀 눌림목 구간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좀 자리에 없어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하질 못했고 돌아와서 1시 반 이후에 좀 보니까 이 종목이 거의 뭐 26%, 7%대 움직이고 있었고요. 한신기계는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었던 모습이라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응을 했는데 그나마 두산중공업 매매해서 수익을 좀 내고 마무리를 했죠. 자, 일진파워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일진파워도 완전히 매물대를 다 벗겨내는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뭐 거의 4,800억 가까이 터졌죠. 이 앞에 거래대금은 넘기진 못했지만 굉장히 강한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한신기계, 일진파워 두 종목은 다음 주에도 아주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한전산업도 오늘 좋았죠. 한전산업도 거의 16%대 상승이 나왔고, 한전기술도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121선 자리를 잘 지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아주 양호하죠. 자, 그리고 에너토크도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에너토크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대략 한 17%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렇지만 앞에 이런 이제 매물대가 남아있는 모습이라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력한 돌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신기계와 일진파워를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관련주들 또 좋았죠. 자, 오늘 이화공영이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화공영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쪽에 이제 건설 관련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화공영이 하락 추세 역별 구간에서 상한가 구간이라 일봉상의 모습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봉상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한 번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모습이라 이제 강한 상한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KD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이슈로 같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일봉상의 모습은 완전히 별로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상한가를 강하고 빠르게 들어가긴 했지만 이와 공영과 더불어 일봉상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MCNC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CNC도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카카오에서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는 CJ가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죠. 계속해서 인수합병 이슈로 상승이 나오고는 있는데 계속 뭐 재탕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라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상승 이후에 더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모습이 또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냥 이 종목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그냥 뭐 무난한 수준에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은 5일선을 회복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평선들의 좀 저항을 받고 있고 상승을 강하게 해주지 못하는 모습이죠. 역시나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불확실성의 강력한 해소의 모습도 아니고 시장에 뭐 엄청난 호재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급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겠죠. 자,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굉장히 거세게 출회가 되면서 오늘은 또 기관이 어제 매수했던 물량의 한 절반 정도를 뱉어내면서 시장을 좀 누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수급 대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무난하게 마감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죠. 자, 환율적인 부분이 이 외국인의 수급을 굉장히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좀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또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하락 안정은 됐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양봉이 뽑아져 나오면서 환율의 불안감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강력하게 들어올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모습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또 낮아지는 거겠죠.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오늘 그래도 좀 나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 5일선을 좀 회복을 해줬죠. 그런데 캔들은 완전히 몸통이 짧은 단봉의 모습이라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5일선을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좀 강력한 장대 항봉과 수급을 동반을 하는 그런 반전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게 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외적인 변수가 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면 다시 하락을 하면서 또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좀 하락 마감을 했어요. 조금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이 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제 회담이었는데 그게 별로 성과를 얻지를 못하고 그냥 종료가 돼 버렸어요. 자, 그 이유로 인해서 어제 유럽 시장도 좀 하락을 키웠고요. 미국 시장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는 이슈가 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어제 중요한 이 미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죠. 결국에는 2월 미소비자 물가는 7.9%로 발표가 됐습니다. 뭐 거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였고요.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던 내용이고, 다만 이제 40년 내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죠. 자, 이런 부분은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인해서 또 시장에 큰 변동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하나의 요소가 좀 없어졌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만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딱 하나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제롬 파월 의장의 긴축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국제적인 어떤 경제 상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강력한 금리 인상과 긴축의 조치는 좀 취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점진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 시장 완화적인 어떤 긴축을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현재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좀 잦아들거나 아니면 뭐 협상을 타결을 해서 정말 반전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조금 비둘기파적인 통화 정책과 더불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방역 기준 완화와 더불어 리오프닝 관련한 이슈가 발생을 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관련한 테마나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좀 시장의 어떤 랠리가 또 형성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살아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최근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 정말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행주, 항공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과 조금 맞물려서 돌아간다면 시장이 또 강하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적으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염두를 해두고 시장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와 더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좋은 쪽으로 좀 해결이 되길 바래 보면서요.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또 전략을 잘 짜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